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2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데요.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피해자가 국제기금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추가기금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 추가기금 협약의 의의와 적용 범위, 보상 내용 및 한도액,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 참가와 소송 고지 절차,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과 외국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을 오늘의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의 의의입니다.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피해자는 국제기금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료오염 손해에 대하여는 추가기금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추가기금 협약 제4조 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는 국제기금 협약에 의한 국제기금의 보상 한도를 초과한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피해자가 그 유료오염 손해에 대하여 추가기금 협약에 따라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기금 협약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지역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한 피해가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므로 국제협약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합니다. 유료오염 손해의 규모가 매우 광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선박 소유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담 능력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체계는 이중의 손해전보제도를 창안하는 것인데요. 일정한 한도에 대하여는 선박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책임협약입니다. 또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하주가 일정한 범위에서 초과되는 손해를 보상하는데 이것이 국제기금협약의 기능입니다. 1999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에리카호 사고와 2001년 스페인에서 발생한 프레스티조 사고를 겪으면서 국제기금의 보상 한도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추가기금 협약이 제정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가기금 협약의 정식 명칭은 1992년 유료오염 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입니다. 즉 영문으로는 Protocol of 2003 to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1992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6호에서는 1992년 유료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3년 의정서를 추가기금협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추가기금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추가기금 협약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료오염 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추가기금 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추가기금 협약은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의 보험자 및 국제기금으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추가기금 협약이 보충적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추가기금 협약의 적용 범위는 국제기금 협약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채약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를 포함한 영역과 국제법에 따라 설정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장소적 적용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영토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 조치는 그 장소적 한계가 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선박, 유류 및 오염 손해의 개념도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기금의 보상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상의 주체는 추가기금 협약에 의해 설치된 추가기금입니다. 추가기금은 각 채약국의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최악국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인정됩니다. 또 보상 대상이 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기금협약은 유료오염 피해자가 국제기금협약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국제기금에서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오염 손해를 입은 자가 국제기금협약의 조건하에서 확정된 청구에 대하여 완전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해 발생에 대한 단순한 주장이나 청구로는 불충분하고 확정된 청구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제기금은 법정 분쟁 절차 없이 청구를 승인하나 피해자와 국제기금이 손해의 존재와 범위에 이견이 있을 때 최악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또 피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분만 지급할 수 있다는 국제기금 총회의 최종적 또는 잠정적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기금협약에 의해 확정된 총 청구액이 국제기금협약에서 보상이 가능한 총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초과할 우려가 있어 국제기금 총회에서 확정된 청구액의 일부만 지급하기로 최종 또는 잠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기금협약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기도 이러한 결정이 있는 때입니다. 다음은 추가기금의 보상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 보상 한도액입니다. 추가기금협약의 최고 보상 한도액은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1사고당 최고 7억 5천만 SDR입니다. 이는 당초 유럽연합이 요구한 10억 SDR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IMO에서 제정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협약 중에서 가장 높은 책임 한도액을 규정한 것입니다. 또 분담률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요. 1번은 국제기금협약을 채택할 때 자국이 세계 최대의 유류 수입국으로 국제기금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내세워 분담률 상한제를 도입하여 분담금 상한선을 연간 총 분담금의 20%로 제한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추가기금 협약을 채택하면서도 이를 주장하여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한선은 최약국의 연간 유류 수령량 합계가 10억 톤이 되거나 또는 협약 발효 후 10년 경과라는 조건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례배당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액 총액이 추가기금협약의 최고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제기금협약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에게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보상 청구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선박 소유자에 대한 청구입니다.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피해자는 이 법에 의하여 책임협약에서 정한 책임 한도에까지는 선박 소유자의 보장계약에 의하여 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2단계는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인데요. 책임협약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국제기금협약의 보상 한도에까지는 국제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3단계는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입니다. 국제기금의 보상 한도액을 다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 제31조의 준용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31조 준용. 법 제30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 및 분담금 등에 관하여는 법 제2장 제3절 괄로 열고 제21조는 제외한다. 괄로 닫고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와 제24조까지 및 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8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24조 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4조 1항은 추가기금협약 제4조 1항으로 보며 제25조 중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1항 또는 제3항은 추가기금협약 제7조로 보고
제27조 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5조 제2항은 추가기금협약 제13조 제1항으로 보며 제28조 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1조 제12조 제1항 및 제18조로 국제기금협약 제10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0조로 본다. 법 제31조는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 및 분담금에 대한 규정으로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 및 분담금에 대한 이 법 제2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조문의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국제기금을 추가기금으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해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2조를 준용한 추가기금의 소송 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기금은 계속 중인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 등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소송 참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9조를 준용한다. 법 제22조를 준용한 경우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청구 소송에 있어서 추가기금이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때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추가기금협약 제7조 제1항은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이 추가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제기되는 보상소송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제약국은 선박 소유자 또는 그의 보험자 등을 상대로 책임협약 제9조에 따라 제약국의 권한 있는 법원에 제기된 모든 소송에 추가기금이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추가기금 협약은 추가기금에 대해서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로부터의 청구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도록 국내법으로 절차를 보장할 것을 제약국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유료오염 손해의 피해자가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을 확정한 경우에 그것을 기초로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해서 보상 청구를 할 때 피해자가 다시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2중 3중의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각각의 소송에서 손해액이 달리 확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중 3중의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이점과 추가기금으로서도 자신이 당사자로 피해자와 선박 소유자, 보험자 등과의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추가기금으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을 전제로 선박 소유자, 보험자 등이 쉽게 피해자로부터 청구를 사실상 인정하는 폐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 선박 소유자, 보험자 등과의 사이의 소송에서 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이용하는 등으로 다툼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하나의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손해액이 피해자, 선박 소유자, 보험자 등 국제기금, 추가기금 간에 한계로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당사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됩니다. 추가기금은 계속 중인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 등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 소송 참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기금의 소송 참가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9조를 준용합니다. 추가기금의 소송 참가가 독립당사자 참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독립당사자 참가는 다른 사람의 소송 계속 중에 원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 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 절차에 참가함을 말합니다. 이는 소송 중의 소위 일종으로 이에 의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 3자 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 없이 해결함으로써 소송 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 조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기금은 유료오염 손해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선박 소유자, 보험자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참가 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 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조를 준용하는데요. 제1항 당사자는 추가기금의 소송의 계속을 고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소송 계속의 고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5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3조의 준용은 유료오염 손해의 피해자로부터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지급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추가기금에 대해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그 통지 방식에 대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추가기금협약 제7조 제1항과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6항 제1문에 따르면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해함이 없이 유료오염 손해보상 소송이 선박 소유자 또는 그의 보험자 등을 상대로 책임협약에 따라 최약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 각 소송 당사자는 최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추가기금의 소송에 관하여 고지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추가기금에 대한 고지 절차를 보장할 것을 최약국에 대해 의무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추가기금은 피해자와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과의 사이의 소송에서 유료오염 손해의 손해액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의 판결, 결정 또는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었던 화해 결정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추가기금협약은 피해자와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과의 사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추가기금의 참가 가능성 확보를 요구하는 한편 당해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 고지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고지를 한 경우에 그 고지가 당해 법원이 속하는 나라의 법률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또한 추가기금이 실제로 그 절차에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절차로 법원이 내린 판결은 그 판결이 있었던 국가에서 종국적으로 또한 집행 가능한 것으로 된 후에 추가기금이 그 절차에 실제로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그 판결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고 하는 의미로 추가기금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소송에서 일방 당사자가 고지를 하면 추가기금이 당해 소송에 참가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묻지 않고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추가기금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다시 추가기금과의 사이에서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등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를 물을 필요가 없고 미리 한 번에 추가기금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효한 소송 고지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가 고지에 의해서 국제기금으로 하여금 판결의 효력에 구속되도록 하려면 그 고지는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합니다. 추가기금이 원하면 당해 소송에 유효하게 참가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합니다. 또 유효한 고지가 된 결과 추가기금이 자기가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소송의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그 소송에서 판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정에 대해서입니다. 추가기금에 대한 고지는 유료오염 손해의 피해자의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지급 청구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소송의 어떤 당사자로부터 소송 계속의 사실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고지는 당사자의 의무가 아닌 권한입니다. 다음은 소송 고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3조 제1항의 소송의 고지는 민사소송법 제85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소송 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면은 추가기금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해서 책임 제한을 주장한 경우에는 추가기금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문제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의 유무 및 손해액에 대해서는 책임 제한 절차 중에 다투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가기금 협약이 요구하는 추가기금에 대한 고지에 대한 당사자의 권한의 확보는 책임 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의 권한 부여의 형식으로 실현되는 것이지 법 제23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조 준용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입니다. 제1항 추가기금협약 제4조 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관할에도 불구하고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은 같은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책임제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법 제31조에서 준용한 제24조는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을 규정한 것입니다. 추가기금 협약 제4조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기금협약 제7조 제1항 및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의 관할 법원은 유료오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관할 법원이 가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할에도 불구하고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먼저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송입니다. 같은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두 번째,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세 번째, 책임제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입니다. 이는 동일한 유료오염 사고에 대한 소송의 관할을 통일시킴으로써 소송 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외국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25조 준용 외국 판결의 효력. 추가기금협약 제7조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이 한 확정 판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법 제31조에서 준용한 제25조는 추가기금에 대한 외국 판결의 효력에 대한 규정으로 제13조를 준용합니다. 추가기금협약 제8조 제1항은 이 의정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3항에 규정된 배당에 관한 결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 제7조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추가기금에 대한 판결은 법정지국에서 이 판결의 집행이 가능해지고 이 국가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형태의 재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협약 제10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각 체약국에서 승인되며 또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기금협약 제7조는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로부터의 보상 청구 사건에 대한 관할 법원을 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추가기금협약 제7조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이 한 확정 판결의 효력에 관해서는 책임협약 제10조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인되고 집행력을 가진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체약국은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대하여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칙의 효력은 판결이 최소한 추가기금협약 제8조 제1항에서와 같은 정도로 승인되고 집행될 것을 보장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추가기금협약 제7조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이 한 판결이어야 하고 이 승인의 요건입니다. 법정지국에서 이 판결의 집행이 가능해지고 이 국가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형태의 재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 책임협약 제10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각 체약국에서 승인되며 또한 집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제적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통일함으로써 유료오염 손해 피해자의 보상 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배상 체계의 흐름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조선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오염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선박 소유자는 책임협약에 따라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에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 선박 소유자는 P&I 보험을 통해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국제기금 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의 보상 청구를 하게 되고 국제기금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기금 협약에 따라 추가기금의 보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선박 소유자 국제기금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은 동일 법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추가기금은
선박 소유자나 보험자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소송 당사자는 추가기금의 소송 계속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 한도액을 비교해보면 책임협약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을 5,000톤 이하의 선박은 451만 계산단위, 5,000톤 초과 선박은 451만 계산단위에 초과톤당 631 계산단위를 더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 8,970만 계산단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기금협약에서는 국제기금의 보상 한도액을 책임협약에 따른 보상액을 포함하여 1사고당 2억 300만 계산단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기금협약은 추가기금의 보상 한도액이 책임협약과 국제협약에 따른 보상액을 포함하여 1사고당 7억 5천만 계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유료오염 사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토리 캐니언호 사고는 1967년 영국 근해에서 발생한 사고로 12만 톤의 원유가 유출되어 영국과 프랑스 해안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제적인 유료오염 손해배상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 프레스티지오 사고는 2001년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약 6만 3천 톤의 중류가 유출되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해안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는 추가기금 협약 제정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에리카호 사고는 1999년 프랑스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약 2만 톤의 중류가 유출되어 400km에 달하는 해안선이 오염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기존 보상체계의 한계가 드러나 추가기금 협약 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형 유료오염 사고의 경험을 통해서 기존의 이중 보상 체계만으로는 충분한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2003년 추가기금 협약을 제정하여 3중 보상 체계가 완성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국제기금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료오염 손해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기금으로 추가기금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추가기금 협약은 1992년 국제기금 협약의 설치에 관한 협약의 2003년 의정서로서 에리카호와 프레스티지오 사고를 계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보상 한도액은 책임 한도액과 국제기금 협약에 따른 보상액을 포함하여 1사고당 최고 7억 5천만 계산단위입니다. 추가기금은 선박 소유자나 보험자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추가기금의 소송 계속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선박 소유자나 보험자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법원이 전속 관할하게 됩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체계는 선박 소유자, 국제기금, 추가기금으로 이어지는 3중 보상체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가기금 협약은 대형 유료오염 사고의 경험을 통해 기존 보상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유료오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